네, 글로벌 전략가의 시간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주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게 지금 최장 순매도 2위입니다. 진짜 위기가 참 궁금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래도 좀 어제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가? 자, 6만전자 다시 회복했는데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지지선 형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에 전적으로 달렸습니다. 100% 달렸습니다. 외국인이 안 사면은 올라가는데 한도가 있고 외국인이 사면은 하루 아침에도 6만 원 후반대 갈 수 있습니다. 퀘스천은 외국인이 왜 사고 왜 안 팔고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차분히 외국인 나쁜 놈, 개 XX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해결이 안 나고요. 왜 사고 왜 파는지 그걸 우리가 차분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그 유튜브 방송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갈 때도 그러면 올라가고 6만 6천 원에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팔 겁니까? 예를 들어서 6만 6천 원 됐을 때 외국인이 샀을 때 살 것이냐? 외국인 파는데 수급으로 올라가면 또 따라갈 것이냐? 그거는 외국인이 왜 사고 파는지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얼마나 외국인이 움직이면 그 의미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에코는 처음 시작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지난 한 달 사이에 말이에요. 네. 그 오늘 누구가 아니고 우리 그 엔비디아가 사상 쳤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대충 한 달 사이에 한 23% 정도 20몇 프로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근데 22%인가 22%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요. 걔네보다 덜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TSMC도 거의 조금 더 못 미치게 10% 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젠 뭐 하여튼 마이너스 2조, 그렇죠? 마이너스 3% 이상이 돼 있는 상태니까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오늘 엔비디아도 받고 이제 TSMC도 받고 딱 봤습니다만은 AI 반도체 논란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판 거에 핵심이 아니다. 예. 그게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아쉽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참 움직이는데 네네. 너무나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는 그렇죠. 예, 그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2년 전에 저점 5만 원 선 당시와 현재 그렇죠. 외국인 흐름을 비교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전에 PBR 1배라는 거는 상당히 지지선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적자가 내려갈 때 빼놓고는 0.9배까지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보통은 1배니까 그 1배가 6만 1천 원 정도예요. 낮게 잡은 사람은 6만 원, 높게 잡은 사람은 6만 1천 원. 근데 그것도 이탈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지지선 보통 지지선이라고. 예. 근데 과거 패턴하고 2년 전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6만 원 초반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지지선대로 한다면은 1배라면은.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이 더 이상 안 판다는 가정인데 어저께 기준으로 더 판다고 하자면 우리는 사고 걔네들은 팔고 계속 그렇게 되면은 바닥을 탈피를 빨리 못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그때 과거랑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봤을 때 2년 전 봅시다. 2년 전에도 22년도 6월 달, 9월 달로 돌아가겠습니다. 22년도 2, 4분기 영업이익이 14조였고 3분기의 영업이익이 10조대로 내려갔고 바로 다음 4, 4분기에 4조대로 뭐 무지막지하게 빠질 때가 있었어요. 22년도에. 그 당시 외국인이 지분이 한 50.6에서 불과 한 1점 몇 퍼센트 빼는데 주가가 무려 66,800원에서 53,000원으로 급락합니다. 예. 요거 빠지는데 급락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는 메모리 가격이 좀 업황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리포트가 6월 초에 나왔어요. 6월 초에 나올 때 2, 4분기 실적은 엄청 좋을 때였고 어느 누구도 이익을 전망을 낮추지 않았거든요. 근데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9월 말쯤 되니까 이익이 안 좋는 것 같네요. 3, 4분기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나오면서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고 외국인 지분도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5만 3천 원 갔을 때가 그때도 PBR 1배예요. 예. 2년 전에도 그 PBR 1배에서 아주 정확히 턴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래서 PBR 1배 6만 원 바닥이라는 얘기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턴어라운드 할 때는요. 10월 초부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바닥 치고 나서요. 감산 얘기가 나왔어요.
감산이. 반도체 업체가 감산할 정도가 되니까 실적은 앞으로 나빠지겠지. 감산은. 근데 주가는 미리 땡기는 거예요. 외국인이 10월 달부터 다시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 말에 53,100원 외국인 지분이 한 1.3% 빠졌을 때가 바닥으로 결국은 드러나고 실적은 나쁘게 나오는데 주가는 다시 반등하는 이런 패턴이 됐거든요. 2년 전에 그랬어요. 그 당시는 감산 하나로 끝났어요. 지금은 어떨 것이냐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감산이라는 거로 하나로 끌려면은 우리 그 레거시 제품 뭐 휴대폰이나 PC가 조금 좀 가격을 높이는데 자꾸 저항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중국의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것만 갖고 이슈라면은 네. 감산을 하거나 뭔가 외국인 조금만 들어오면은 바로 65,000원, 6,000원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요인이 두 가지 있는데 요거마저 해결되면 7만 원 바로 갑니다. 아, 예. 이 두 개가 뭐냐? HBM 포함해서 우리가 메모리 2등인데 메모리 실질적 2등인데 HBM 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심각한 적자인데 이것이 아주 오래 지나지 않아서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가면은 2년 전하고 시츄에이션 비슷하게 외국인 지분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멈추기만 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2년 전하고 비슷하게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외국인 지분은 지금 53.2%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올랐지만 지금 이제 77,000원대 8월 23일부터 지금 빠진 거거든요. 따라서 과거랑 똑같은 패턴이면은 이미 6만 원 정도 갔을 때가 바닥이었다. 네. 그런데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떻게 언제 베팅할 것이냐 다른 거고요. 이거를 아주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했을 때 외국인이 사들어가는 시점이 물량이 어느 정도 사들어가면 의미 있다고 볼 것이냐는 건데 이 유출을 하이닉스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하이닉스 주가가 뭐 30만 주 외국인이 사고 팔고 50만 주 사고 팔고 갖고는 흐름의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게 변하는 거는 한 100만 주 이상 거래되고 외국인이 사고 팔 때는 주가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예. 그러면 네.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한 3-4배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00만 주 이렇게 외국인이 한꺼번에 살 수는 없고 아마도 한 20만 주? 20만 주 정도가 하루에 거래가 외국인이 순매수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패턴이 되면은 흡사 하이닉스 한 8, 90만 주 정도의 거래되는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시그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은 일단 주가는 바닥일 가능성이 있고 사들어가는 시점은 한 20만 주, 하이닉스의 8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 되는데 외국인이 순매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파운더리 또는 HBM 콜 둘 중에 하나는 나야지 그렇게 네.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패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중기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6만 3천 원, 6만 6천 원 정도가 현재 실적 나오기 전까지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한 11월, 12월까지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리즈너블한 목표 주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면 PER로서 한 11배? 10배 정도고 네. PBR로 한 1.1배니까 그 정도까지는 외국인이 뭐 더 안 판다면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외국인이 팔면은 여전히 이 박스권에서 낮은 박스권에서 헤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5만 원대까지 내려갔기에 그 2022년도 2년 전에 삼성전자 5만 원대랑 어떻게 다른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터닝 포인트가 감산이었는데 그렇죠. 외국인 딱 돌아섰을 때 매수로 돌아섰을 때 이번에는 어떤 게 터닝 포인트가 될까? HBM 콜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파운드리나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또 엔비디아 효과를 바로 받아서 19만 닉스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견고한가 봅니다. 하이닉스는 PER 개념으로서 그 모건 스탠리하고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가 차이가 큰데 그거를 믹스해가지고 중간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PER 7배 정도까지는 저항이 아주 세지 않을 수 있어요. PER 7배가 대충 22만 원 정도가 22만 원까지 저항이 네. 없을 수 있다. 없을 좀 적을 수 크게. 있다. 네, 적을 네. 수 있다. 근데 그거 근처 가면 이제는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합하면은 국내 장은 매크로 없으면 한 27만 원 근처까지는 크게 무리가 2,700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여기엔 전제는 이제 소부장도 어저께처럼 지속적으로 힘을 갖추어야 되는데 소부장도 좀 전망해 주세요. 소부장은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HPSP, 이수페타스, 이오테크닉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 이맘때 주가가 어땠는가 지금 대비했을 때? 작년에 올해를 바라보고 작년 10월 달에 올해를 바라봤을 때 밸류에이션에 기대하고 지금 내년을 바라본 밸류에이션 기대하고
좀 차분해졌는가라고 본다면 아직은 룸이 있어 보여요. 대부분의 네. 경우에. 특히나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16배 정도 내년 PER이니까 가장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수페타시스는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주가가 아직 반응을 어저께 했습니다만 덜 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나 HPSP, 이오테크에서 비슷하게 20배 초반 정도 되니까 아주 무리한 숫자가 지금 뭐 반등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룸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외국인 지분이 의미 있게 올라간 주식은 작년 1년 전보다 이오테크닉스하고 HPSP가 좀 의미 있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어텐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M7 그 기업들과 그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탑 7을 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네. 우리가 그 엔비디아만 다 샀으면 오늘 기준 한 30% 올랐을 거예요.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뭐 M7을 다 골고루 샀으면은 아마도 지금 평균 정도로 한 8%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사이에. 판단 사이에 M7 기준으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탑 7은 좀 다른데요. 저는 사실상 메타나 TSMC, 그다음에 오라클, 버티브, 브로드컴 이런 쪽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산술 평균 했을 때 저는 한 12% 나왔어요. 제 모의 포트폴리오는. 엔비디아를 다 사신 분은 최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수혜를 본다면 엔비디아 말고도 브로드컴, TSMC, 뭐 오라클 이런 정도는 추가적으로 내지는 네. 엔비디아가 좀 부담스러운 어느 시점에 돌아가면은 이런 쪽에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정도를 말씀을 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트폴리오 전략 간단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포트폴리오 전략은 그렇습니다. 반도체 한국 시장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언제 오버웨이트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를 오버웨이트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도체가 중립인데 삼성전자 빼고 나면 반도체 오버웨이트, 자동차 오버웨이트, 그다음 은행 오버웨이트, 그다음에 변압기 오버웨이트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